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을 둘러싼 비리 의혹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과연 민자로 이게 개발이 됐는데 지금 돈 먹는 하마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이 맥컬리라는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6기 2016년 말에 이 광주시와 맥컬리의 자회사인 또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관에 맺은 협약이 맥컬리 전략에 좀 이용당한 것이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제2순환도로의 문제 오늘부터 3일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민연구소의 최희용 상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업체 하면 맥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맥컬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어떤 회사이며 또 어떻게 해서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맥컬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이 맥컬리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2002년 12월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상장 인프라 펀드입니다. 광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3년 3월로 이때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 운영권을 매입을 했고요. 이후 3-1구간의 관리 운영권까지 갖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1구간은 이 두암나들목에서 소태나들목까지 3-1구간은 효덕나들목에서 풍암나들목까지입니다. 이 구간의 관리 운영을 맥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맥컬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이름이 참 길고 어려운데 예.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융자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맥컬리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맥컬리라는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상득 씨 아들이죠. 이지영 씨가 2002년 맥컬리의 자회사인 맥컬리 IMM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맥컬리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날개를 달게 되는데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원외교 하면 캐나다의 하베스트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네네. 당시 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정유공장을 인수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 단돈 1달러에 내놓은 이 공장을 이 한국석유공사가 1조 1,000억에 구입합니다. 네. 그 이후 6천억을 투자해서 3년 후에 500억에 매각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네. 이 3년 동안 이 운영권을 맥컬리가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이자와 운영비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또한 취하게 됩니다. 네, 이 맥컬리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단순히 광주만의 광주 이쪽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사업에 관여를 해온 회사네요. 예, 맞습니다. 참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광주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주시와 본격적으로 맥컬리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재판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 재판까지 가게 된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2011년 이 감사원이 발표한 최소 운영 수익 보장 민자 사업 사후 관리 실태 감사 처분 요구서에서 이 1구간의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금을 축소하고 후순위 차입금 도입 등 이 자본 구조를 변경하고도 자금 재조달 이익을 독점했다고 지적하면서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이죠. 광주시는 2011년 7월 맥컬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불응하자 같은 해 10월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해서 맥컬리는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7월 광주시가 승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해인 2013년 2월 광주시가 1구간 1심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해서 민간 투자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축소했고 또 후순위 차입금 도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좀 쉽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 맥컬리가 자기 자본 비율, 자본금입니다. 네.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이 이자율을 10에서 20%로 이 고이자율로
꾸준히 받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예, 2014년 1월 광주시는 항소심에서도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에서 승소했습니다. 네. 이 광주시는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에 통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네. 이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고 통행료를 대폭 낮춰 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이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그 공익처분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고 하면 자기들 자본금이 거의 30% 29.91%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낮춰버리고요. 6%. 예. 그리고 나머지 돈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투입한 그 빌려준 그 돈으로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채웠습니다. 채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자기들이 가지고 이자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이자가 최대 20%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을 낮춰버리면서 그걸 가지고 돈놀이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 재판에서 이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이후에도 그런데 왜 맥컬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1구간 그리고 3-1 구간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예, 2015년 9월 이 민선 6기 광주시는 이 윤장현 시장 식입니다. 네. 이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원 판결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지를 유지하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도 병행하기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이 강원태 시장 때는 완고했는데 이 윤장현 시장 때는 이 협상까지 하겠다고 이 입장을 좀 바꾸게 되는 거죠. 이후 이 변호사, 회계사, 교수, 이 또 맥커리 측이 소개한 재무구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 재정경감 대책단을 구성하고 이 마지막엔 2016년 12월에 맥커리와 재협상을 하게 되면 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협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맥컬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예, 재판 결과대로 갔으면 그 재판 결과가 맥컬리의 잘못이 그 인정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맥컬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배상 책임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협상으로 또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맥컬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이야기신 걸로 이해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대법원까지 그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포기하고 협상으로 이 상황을 전환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 재판을 중지해버리고 맥컬리와 협상을 해버렸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보상, 더 나아가서 배상받을 수 있는 맥컬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또 이런 재협상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인 협상 중개자로부터 뭐 금품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건가요? 아니, 이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네. 이 불분명한 자금의 흐름이 이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하셨던 이 전 공무원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네. 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네. 예, 시 측은 이 적극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제2수한도로 1구간은 공익처분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 3-1 구간은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1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수산도로 투자 주식회사 전 대표인 정모 씨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재계약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하여 네.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면서 이 공익처분을 하겠다고 다시 천명되며 이 광주시에서는 정부 법무공단의 공익처분에 관련한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재판을 가지고 강경하게 가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왜 재협상을 해버렸는가가 가장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층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맥커리 측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본구조의 변경은 경영상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네.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예. 네. 어찌됐든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예. 이기는 재판을 가지고 중단을 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버렸다는 부분에서 지역민들, 광주 시민들이 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에 이어서 이 맥컬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민연구소 최희용 상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보고 이 어떤 소유 구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광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